여러분, 인공지능이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는 지금 흔히 사자 직업이라 불리는 전문직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과연 의사, 약사, 수의사처럼 전통적으로 선망받던 직업들이 AI와 원격 의료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요? 오늘은 단순히 직업이 사라진다는 공포 마케팅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20년 뒤인 2046년 이들의 통장에 찍힐 소득과 희소성이 어떻게 변할지 데이터와 시장 논리로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우리는 시간을 잠시 뒤로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마지막 학력고사 시절이었던 1992학년도 자연계 대학 배치표입니다.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믿기 힘든 사실들이 가득하죠. 당시 자연계 최고의 우수 인재들은 겨우 40명을 모집하던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로 몰렸습니다. 공과대학의 인기가 의과대학을 압도하던 시절이었죠. 이때 이른바 공대 전성시대에 입학했던 이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과학기술을 선도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공대의 위상은 급격히 흔들립니다. 1994년 수능 제도가 도입되며 여러 대학의 복수 지원이 가능해졌고 결정적으로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대기업 연구소들이 연구원들을 대량 해고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기술만으로는 평생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공포가 사회를 덮쳤고 이때부터 안정적인 전문직 전성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흥미로운 상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1999년 방영을 시작한 드라마 카이스트입니다. 이 드라마는 공학도들의 꿈과 열정을 다뤘지만 역설적으로 극중 최고 수준의 공대 박사, 졸업생이 결혼 시장에서 다른 전문직에 밀리는 연출이 방영되며 현실의 씁쓸한 단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공대 전성시대는 막을 내렸고 이후 대한민국 최고의 천재들은 서울대 공대가 아닌 지방, 의과대학을 더 선호하는 현상이 고착화되었습니다. 그렇게 30년 가까이 이어진 전문직 불패 신화. 과연 인공지능 시대에도 유효할까요? AI의 발전이 의대, 약대, 수의대에 미칠 영향력을 데이터와 소득이라는 관점에서 좁혀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곳은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약국, 그리고 약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약사는 분석 대상 중 가장 큰 소득 하락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약사가 다루는 데이터가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약 이름, 성분, 함량, 용법은 이미 100% 디지털화되어 있고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AI가 가장 잘하는 것이 바로 이 정형화된 데이터를 한치의 오차 없이 처리하는 일입니다. 20년 뒤인 2046년 조제라는 개념 자체가 인간의 손을 완전히 떠날 것입니다. 처방전이 발행되는 순간 AI 에이전트가 0.1초 만에 약물의 상호작용과 부작용을 검토하고 도심 외곽의 거점 조제센터에서는 수천 대의 로봇이 약을 조제하여 자율주행 드론이나 로봇으로 환자의 집 앞까지 배송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비싼 임대료를 내며 병원 근처에 약국을 유지할 경제적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죠. 국가 차원에서도 건강보험 재정을 아끼기 위해 인간 약사에게 주는 조제 수가를 대폭 삭감하고 이를 시스템 이용료로 전환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약사는 단순 조제권자가 아닌 데이터 기반의 정밀, 영양관리나 복합질환 상담가로 완전히 변모하지 못하면 소득의 50% 이상이 증발하는 혹독한 시기를 겪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계의 정점이라 불리는 의사입니다. 의사의 미래는 극심한 양극화라는 한 단어로 요약됩니다. 의사가 다루는 임상 데이터는 약사보다는 복잡하지만 국가 주도의 표준화 작업으로 인해 AI가 학습하기 매우 좋은 환경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이미 2026년 현재도 AI가 엑스레이나 CT 영상을 판독하는 속도와 정확도는 인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0년 뒤에는 경증 질환 진료와 단순 처방 업무 대부분을 AI가 전담하게 될 것이고 이는 개원이들의 주 수입원인 진료비 수익에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특히 원격 진료가 완전히 허용되면 지역적 독점권이 붕괴합니다. 전 국민이 우리 동네 의원 대신 서울대병원 교수의 데이터를 학습한 AI 아바타 의사에게 진료받기를 원할 것이고 이는 상위 1% 스타 의사들에게 부가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지만 의사에게는 강력한 방어 기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법적 책임입니다. 생명이 직결된 최종 결정에 대해 AI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한 인간 의사의 면허는 최종 승인권자로서의 가치를 유지할 것입니다. 고난도 수술이나 AI가 판단하기 어려운 복합 질환 분야의 의사들은 오히려 더 높은 몸값을 자랑하겠지만 단순 진료 위주의 일반 의사들은 소득 하락을 피하기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반전 주인공 수의사는 어떨까요? 놀랍게도 20년 후 소득 방어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은 수의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데이터의 불완전성과 종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인간 의료 데이터는 표준화가 쉽지만 동물의 데이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강아지, 고양이뿐만 아니라 파충류, 조류 등 수많은 종의 생리학적 특성이 전부 다르고 무엇보다 환자인 동물이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고 직접 말해주지 않습니다. 보호자의 주관적인 관찰 정보와 동물의 비언어적 신호, 그리고 수의사의 오랜 감각적 경험을 통합해 진단을 내리는 과정은 AI가 정복하기 가장 어려운 난공불락의 영역입니다. 또한 수의 서비스는 건강보험 체계 밖의 자유시장입니다. 보호자들은 AI의 효율적인 진단 결과보다 내 가족 같은 반려동물의 눈을 맞추고 정서적 공감을 해주는 인간 수의사에게 더 큰 비용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인간적인 돌봄의 가치가 희소해지는 시장 논리가 작용하는 것이죠. 20년 뒤에도 수의사는 데이터 암흑기라는 역설적인 방패 뒤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가장 견고하게 지켜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데이터가 투명하고 표준화된 곳일수록 AI는 빠르게 침투하여 인간의 노동 가치를 대체합니다. 반면 데이터가 파편화되어 있고 정서적 교감과 최종 책임의 무게가 큰 곳일수록 전문직의 희소성은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이 격변의 시대에 우리는 어디에 투자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약사라면 조제 자동화 시스템을 소유하거나 운용하는 플랫폼 비즈니스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의사라면 AI를 단순 경쟁자가 아닌 강력한 도구로 활용하는 데이터 리터러시를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수의사라면 파편화된 동물의 임상 데이터를 독점적으로 확보하고 해석하는 기술에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재생의학과 바이오 데이터입니다. 의사나 수의사의 소득 하락을 방어해줄 새로운 돌파구는 결국 오가노이드와 같은 맞춤형 치료 원료 시장에서 나올 것입니다. AI가 진단은 다 해줄지 몰라도 결국 망가진 우리 몸을 실제로 고치는 재료와 그 재료를 다루는 정밀한 손기술은 인간의 영역으로 가장 늦게까지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992년의 배치표가 당시의 시대상을 보여주었듯 지금의 변화 역시 훗날 역사가 될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그 변화의 결을 읽고 가장 먼저 올라타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미래 설계와 투자에 새로운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